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 레디스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구가 통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지 않는 이상 취재진들의 접근은 일체 막고 있고요. 심지어 그 주변 도로로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은 만큼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찬 자리를 가지면서 참모진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내부 최종 조율을 끝내지 않았을까 싶은 게 취재진들의 다수의 추측입니다. 예.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밤에 깜짝 시내 관광에 나설 때 싱가포르 시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혹시 지금 그 호텔 앞에 싱가포르 주민이라든지 취재진 말고요. 여러 사람들도 좀 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여기 현지 시간이 7시 4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는 시민들이 막 응집해 있는 모습은 보기 힘듭니다. 다만 산책을 나서거나 아니면 출근길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이 취재진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SNS에 올릴 사진 등을 찍는 모습을 포착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면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네, 지금 이제 그 싱가포르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희들은 막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뭐 아직은 이렇게 좀 조용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이제 각 정상들이 회담장으로 좀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백희천 대표님. 네. 이게 우리만의 관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의 운명, 또 미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지금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의 양 지도자가 만나요. 그것도 핵 문제라고 하는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를 눈앞에 두고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한반도 운명에는 어떤 결과,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을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회담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 관계가 70년 이상이 된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이런 오래된 적대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이러한 적대 관계라든가 긴장의 문제는 단순하게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 동북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70년간의 적대 관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미국과 북한만의 적대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68년 전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고 16개국의 그 국가들이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소련까지도 참전을 한 세계적인 전쟁이었죠. 이 세계적인 전쟁을 어떻게 종식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핵과 미사일의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따라서 이란의 핵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 나아가서 다른 세계적인 어떤 핵의 확산이라든가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 전체가 우리 민족의 운명만이 아니고 동북아의 운명, 나아가서 세계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큰 의미가 있는 회담인 만큼 성과가 아주 좋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이론적으로라도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 풍경이죠. 지금 보이는 차량이 김정은 위원장의 호위 차량들인가요? 네, 그런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이수아 기자 연결할 때 당시 화면에서는 저런 차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회담이 다가오면서 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 이제 경호원들을 비롯해서 차량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지금 샹그릴라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샹그릴라 호텔 앞에도 지금 경찰 병력들이 배치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차들이 지금 현재 위치를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지금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가 곧 출발할 것 같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약 8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곧 출발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딱 9시에 딱 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잠시 뭐 화장실도 들릴 것이고 또 뭐 뭔가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조금 더 수기를 한 다음에 출발하니까 딱 9시에 출발할진 저희도 장담 못 합니다만 일단 경호 차량들이 대기한 걸 봐서는 출발이 임박했다, 이제 이런 느낌은 좀 드네요. 그렇죠. 이제 세계 담판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인데 어쨌든 지금 북미 회담 이게 결과 어떻게 떠나서 한반도 운명 나아가서 앞서 얘기한 거 보완 설명하자면 새로 이제 어떤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반도의 그 어떤 평화 체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중국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러시아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펼칠 것인지 일본의 움직임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 과거에 이른바 소련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그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싱가포르 시내 관람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어떤 그런 어떤 그 해석 외에 지금 일련의 행보를 보면은 북한 그 내부에 대한 어떤 자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행보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서구의 어떤 문명에 대한 어떤 발전 정도 이런 것들도 서서히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급진적일 경우에 대비가 없으면 굉장히 내부의 혼란 이걸 염두에 둔 행보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핵을 없앤다면 획기적인 어떤 경제적 지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그 공통적인 그 대화 관심사에 대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 그 호텔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면서 후원자의 호텔이라고 그러는데 카지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통 관심사를 어떻게 보면은 비핵화 이후에 체제 안전 보장과 어떤 경제 지원에 있어서의 그 분노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고도의 어떤 계산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숙소 앞 호텔에 속속 가깝게 경호 차량들이 집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증강 배치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9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동 경로를 좀 잠깐 보면요. 이 샹그릴라 호텔과 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이 회담장이 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까지 가는 경로가 거의 겹칩니다. 세인트 레지스 호텔도 출발을 해서 우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샹그릴라 호텔도 출발을 해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두 차량이 같은 도로 선상을 따라서 회담장인 센토사 섬으로 좀 가게 됩니다. 김열수 시장님. 자, 이게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시간차를 두지 않는다면 두 차량이 같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피하겠죠? 뭐 시간차 두지 않으면은 안 되죠. 같은 도로를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의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대로 트럼프 대통령대로 거기 같이 한 번 이동할 때 통상 한 50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차량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0여 대가 같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완전 마비되겠죠. 또 경우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각각 그 시간을 좀 정해서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출발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유쾌한 상상 또는 발칙한 상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좀 경쟁,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게 되면 더 먼저 가려고 서로 이제 자동차 경주하듯이 가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친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원수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나중에 가느냐도 사실은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보면서 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의 지도자가 그런 생각 가질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에서 매우 중요한 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치킨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치킨 게임은 마주보고 달리는 그런 자동차 경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핸들을 꺾냐. 그런데 오늘 아침의 모습은 치킨 게임 모습이 아니고 같은 길을 나란히 가고 있는 차를 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극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쨌든 이번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겠다 했을 때 다시 제안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먼저 기다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라는 어마어마한 그 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신경전이라는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그 성과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말씀이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았던 두 정상이 이제는 나란히 같은 방향, 같은 시선을 두고 한 도로를 나란히 달리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상징하는 의미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예정된 시각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출발 시간이라는 게 워낙 유동적이니까요. 딱 9시에 출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또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인트 레지스 앞에 저희 이수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바로 앞에 찾기를 아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들은 지금 움직일 수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샹그릴라 호텔 앞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경호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원장님, 이 경호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더 뭐랄까, 철저한 것 같아요. 더 근접, 접근도 못하게 하고요. 아마 이제 수년 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내려져 왔던 어떤 국가 시스템의 문제겠죠? 예, 아무래도 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지도자 위치가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저는 뭐 현재 지금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면 도발도 많이 하고, 옆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사실 이제 김정은 독극물 사건도 있었고 한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북한 대표단을 환영하는 이유를 한번 저는 북한 대표단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 전 세계가 그런 그 북한의 비인도적인 부분, 잠시만요. 지금 이제 화면에요.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이 좀 보이고요. 리수영 국제부장의 모습도 방금 비춰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민무력상의 노광철, 우리로 치면 이제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물의 모습도 조금 전에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핵심 수행단, 그러니까 확대회담에 참석할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의 모습이 화면에 보였다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곧 내려온다는 뜻이죠. 내려와서 차량에 탑승해서 간다는 뜻이 되니까. 자, 오늘 확대회담에 참석할 북한 측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화면 카메라에 좀 잡혔습니다. 세인트루지스 호텔 앞에서는 이제 곧 김정은 위원장이 이 카펠라 호텔로 센토사 섬 쪽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행원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도 좀 보이고요. 자, 임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실장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탄 아직 그 벤츠 차량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행원들 또 이 확대회담에 참가하게 될 주요 인사들이 모습을 비춰온 걸 봐서는 조만간에 차량에 탑승해서 이제 출발을 할 생각인 거죠? 앞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호 차량이나 행정 차량들이고 지금은 이제 좀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은 이미 자신들한테 할당된 차량으로 가서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마 곧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의 전용 차량 거기에 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한 5분 이내 정도 되면 출발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네. 조금 전에 그 샹그릴라 호텔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오전 9시 전각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세인트루지스 호텔이 지금 나와 있는데 샹그릴라 호텔 앞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들이 출발을 했다. 지금 세인트루지스 호텔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으로 보이는 수행 차량들이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9시에 거의 같은 시각에 그러면 출발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도로, 같은 도로를 달려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세인트 레지스가 조금 더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봐야 500m 차이라. 도착하는 게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회담장인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두 정상이 같이 동시에 내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 이 이른바 비스트 야수라고 불리는 캐딜락 차량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샹그릴라 호텔 앞의 풍경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 차량 비스트 야수라고 하는 캐딜락 차량이 지금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 쪽으로 좀 출발을 좀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조금 출발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상징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렇죠. 어차피 의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쓴 상황이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도착을 하면서 어쨌든 그 도착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첫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악수와 첫 인사를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알려졌듯이 악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의 상황에서 그럼 이번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인사를 어떻게 건넬 것인지 이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자, 화면 오른쪽에는 샹그릴라 호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을 했습니다. 호텔을 출발해서 회담장으로 가는 모습이 좀 있고요. 왼쪽에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인데 북한 경호원들이 조금 서성이는 걸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은 출발을 하진 않은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출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일단 선발 경호대가 출발을 하는 모습이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뒤차에 착석한 것으로 지금 취재기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차에 탑승한 상태로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이 취재기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을 내려와서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그래도 기자들에게 뭔가 회담 전망과 관련해서 한마디 좀 하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공공기지로 들어올 때도 그렇고요. 차량에 지금 타고 떠날 때도 그렇고 우리 취재진들의 기대를 약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본인도 이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섣부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협상 카드, 패를 먼저 보일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제가 하신 말 조금 했으면 이제 이렇게 싱가포르하고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환대하는 이유는 이 우리 같이 공생하는 이 세계의 조류에 북한이 가담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거기에 수행원들이 어떤 그 국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 목표랄까 그런 전략 이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이 160여 개국이 되는 이 세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동참을 해서 남북한이 나란히 진짜 몇십 년 후에 OECD 회원국이 되는 그런 그 출발점으로 이 회담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쭉 관찰을 한 바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계산된 것 같아요. 이런 낙관적인 이야기도 자기 회담을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다 회담하고 연관해서 남들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침에는 이 얘기 안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회담을 임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세인트레지스 호텔 앞입니다. 아직은 출발을 안 했고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주요 핵심 인사들이 이미 이제 화면에 잡힌 걸 봐서는 이제 곧 김정은 위원장도 좀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장에 도착하는 그러면 저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하시는 거죠. 이게 또 우리가 또 상상의 나래를 또 펴야 됩니다. 워낙 이 두 정상의 일정이 비공개로 있다 보니까 우리 기자들도 참 취재하기도 힘들고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를 상상에 의존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호텔에 도착해서 카펠라 호텔에 도착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는 걸 보고 호텔 앞에서 악수를 하고 같이 올라간다. 이 발칙한 상상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발칙한 상상은 항상 가능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출발할 것 같은데 먼저 출발한 팀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또 우리나라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를 움직이고 정상회담하고 그럴 때 그 경호 담당했던 사람들, 의전 담당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뒷얘기가 많아요. 그 뒷얘기가 뭐냐면 의전과 경호에 대해서 그렇게 사전에 다 합의해도 사실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창선이가 집사로서 다 하고 양해까지 다 받았겠지만 사실은 이 키 차이가 워낙 나서 앉아서 악수하는 걸로 이렇게 다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칙한 상상을 하신 것처럼 먼저 도착해서 저기 김정은 위원장 내릴 때 거기 서서 악수해버리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칙한 상상은 늘 즐거운 상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라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미국의 주장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싱가포르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과 북한 모두와 국교를 맺고 있지만 어제 리센룽 수상과 오찬을 할 정도로 미국은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일정 정도 호스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호스트 역할로서 그러니까 먼저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서 손님격인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지극히 이제 의례적인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쫓기는 사람일수록 긴장하게 마련이고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먼저 가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먼저 기다린다 이런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그 공식 회담 시작은 10시 시작이니까요. 그 전에 뭐 10분 전에 도착하든 30분 전에 도착하든 그것까지 의전해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외교 입장에서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시기에 어떤 테이블 어떻게 또 처음 인사를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10시에 이제 본 회담이 시작됐을 때 보면은 그 같은 여러 가지 전망들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호텔을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같은 도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대략 시차가 한 10분 정도 이제 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출발하고 한 10여 분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제 출발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풍경일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서울 같았으면 벌써 취재진이 이동하는 차량을 따라붙어서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나 모습을 이제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뭐 싱가포르이고 워낙 이제 언론 통제가 심하게 돼 있다 보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여러 이제 경호원들도 차량에 다 탑승했고요. 이 사이드카도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예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나타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갔으니까 그 앞서간 차량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정리가 되면은 이제 곧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들도 이제 출발 좀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교통 통제를 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요. 그 가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까? 주변 경비가 굉장히 그 센토사 섬까지 그 길 내내 경호가 쳐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토사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 자체가 이제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육로로는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현재 이제 민간인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변수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워낙 이제 중요한 회담이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의전과 경호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네팔의 특수부대 이 카라나로 이 적군 이 30명, 40명을 해치웠다라고 하는 구르카 이 용병들까지도 이 특별히 이제 파견돼서 가 있다는 얘기까지 좀 들리고 있는데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취재진들이 접근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숙소 앞에서는 여전히 이게 시동만 걸어놓고요. 아직 이제 출발을 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의미를 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10시에 회담장에 도착을 해서 두 정상이 이제 대화만 잘 한다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모습은 저희들이 자막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어딘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센토사 섬으로 들어가는 지금 도로 화면을 지금 중계팀에서 잡아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경호하기 위한 인력들만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차량이 통제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이 센토사 섬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렇죠. 10분 정도면 되니까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 방탄 차량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도로를 같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가서 도착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거 확인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을 출발하는 그런 식으로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 때문인지 시민들의 모습도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 같은 도로를 같은 시간에 달리는 것은 우리들의 좀 지나친 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염두에뒀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화면을 보면은 어떤 시민들이 주변이 전혀 배제돼 있는 철저하게 보안, 안보에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 그의 여러 가지 경호 인력들이 지금 대거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잠시 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곧 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싱가포르에 한번 가봤는데 저 센토사 섬에 가봤어요. 평일에도요. 저기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과 이 가족 단위 인파들이 넘치는데 정말 아무리 이른 아침이라고 하지만 정말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섬 내내가 통제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 통제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이동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나 이제 소지품 검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웰컴 투 센토사라는 이제 표지가 좀 보이는 걸 보니까요. 센토사 섬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이제 도착을 했고요. 자, 이제 이게 확인이 됐죠. 그렇다면 세인트 루이스 호텔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이제 곧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이드카들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딱 맞네요. 예. 저쪽이 도착한 걸 확인이 되는 순간 이쪽에선 출발한다라고 이미 사전에 조율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간 것은 글쎄요, 연장자인 것에 대한 배려였을까요? 예, 선배 먼저 뭐 이런 의미일까요? 예. 네, 지금 저기 화면에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도 얼핏 비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나왔던 북한 측 인사들이 지금 차량에 탑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센토사 섬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김정은 수행단이 이제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출발을 좀 했습니다. 시차를 두고 한 10여 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아마 이제 각각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도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회담장 대기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10여 분 정도 기다렸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는 것을 보면서 악수를 건넬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앞서 두 번 모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한마디 해줄 거라는 그 기대도 깨졌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서서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악수를 이제 뭐 카펠라 호텔 그 앞에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을 텐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미디어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도착할 무렵에 안에 있다가 그 시간대쯤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 내릴 때 그때 이제 악수를 청하면 뭐 이게 그냥 전 세계에 그냥 전송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탄 방탄 차량, 벤츠 방탄 차량이 이제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출발을 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여 분 전에 갔던 그 길을 똑같은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한때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두 국가의 정상이 이제는 같은 길을 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도로는 이름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김정은 로드라고 아마 나중에 이름이 변경이 돼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창에 도착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했다라는 점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라 원장님, 이제 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45분 뒤에는 세계적인談판이 좀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실무협상에서 큰 가닥은 잡았으니까요. 예스냐, 노냐. 사실 그 결정만 두 정상이 내리면 되거든요. 나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무의 조건을 보고 그런 그 약속을 할지 아니면 또 이제 아직도 나라의 어떤 방향을 이제 그 바꾸는데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확실히 이제 그 핵무기 폐기하겠다 명확한 언어로 우리 뭐 정의를 같이 합시다. 비핵화의 정의가 같습니다. 이런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단독 회담에서 김정은을 설득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최초에 만나서 단독 회담을 통해서 진짜 진정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우리는 진짜 이 북한을 풍요와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만약에 김정은이 이제 동의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디테일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 쭉 그 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실은 핵 무장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그거를 과연 이제 이 트럼프와 회담에서 좀 전환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센토사 섬에 도착하는 모습이 이제 화면에 나와 있고요. 조금 전에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10여 분 뒤에는 저곳 바로 저 장소에 김정은 위원장도 도착이 좀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이 회담장이 열리는 센토사 섬은 일대는 전부 이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 기자들도 근접을 하지 못하고요. 그 전경이 보이는 다른 옆 호텔들에서 아마 취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결을 빨리 시도해서요. 현지 분위기를 좀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숙소를 출발했고 이제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렸고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 부분만이 이제 좀 초미의 관심사로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쉬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두 정상이 처음 역사적으로 만나는 거, 뭐 그 전에 아버지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등등 이 전 지도자들의 경우에 비춰봐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북미 간의 정상이 이렇게 만난다는 자체도 굉장히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는 양국이 읽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장에 나온 것이고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도 누차 그 의지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고 했고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그래서 오늘 회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폐기 대상, 방법, 절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CVID에 대한 문안을 과연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측의 입장이 좀 엇갈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란 자체는 이른바 패전국에 대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더라도 다른 어떤 적절한 문안의 어떤 조율 이런 것들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비핵화 의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면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체제 보장이라는 문제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누가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이고 당장 뭐 제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양국 정상들이 실제적인 진정성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신뢰 문제를 토대로 그것은 풀어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 정상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1분이면 자기는 이해할 수 있다. 뭐 이해가 되는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직접 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 이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센토사 섬의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화면 왼쪽 도로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들이 지나갔고요. 오른쪽은 전체 풍경입니다. 잠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들도 모습을 좀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싱가포르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을 좀 차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묵었던 이 샹그릴라 호텔 앞에 나가 있는 주진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주 기자. 예, 샹그릴라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9시 조금 넘어서 먼저 출발했어요. 김정은 위원장보다도. 뭐 양측 간에 사전 조율이 돼 있는 것이었겠습니다만은 두 정상이 같이 출발해서 같은 도로를 달려가지 않을까 이런 좀 즐거운 상상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실현이 안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그 출발 분위기가 좀 읽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출발한 데는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샹그릴라 호텔과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은 불과 57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좁은 싱가포르 도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서로의 동선이 얽힐 수가 있습니다. 또 센토사 섬에 들어가는 도로가 한 차선이 막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한 차선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두 정상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느 정상이 먼저 앞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출발하고 근처에 있던 김정은 위원장이 따라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회담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 출발 순서를 놓고서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이냐 아마 이제 그런 후일담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곧 출발해서 이 카펠라 호텔로 좀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샹그릴라 호텔을 출발하기 전에 혹시 취재진에게 한마디 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냥 차량에 탑승하고 간 것 같아요. 혹시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행동들, 액션들이 있었습니까? 예, 아쉽게도 취재진들에게 언급을 한마디 남겨주지 않았고요. 얼굴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문을 통해서 차량을 타고 곧바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아쉽게 좀 언론인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이제 샹그릴라 호텔을 떠났습니다. 주진희 기자도 그 호텔을 이제 철수합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곳 샹그릴라 호텔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철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프레스센터로 이동을 해서 한번 역사적인 회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 일행의 얼굴 표정은 어땠어요? 좀 밝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얼굴은 보진 못했지만 슈라이버 차관보의 얼굴을 봤을 때는 어두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사뭇 긴장되고 진지해 보이는 표정으로 다른 실무진과 대화하는 모습은 포착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3차 미북 접촉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같지만 하지만 정상들 간에 무언가 결단을 해야 하는 사안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김대사 얼굴 봤어요? 그 성김대사는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러 내려올 것으로 보였지만 성김대사 얼굴도 역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본 거는 슈라이버 차관보만 내려와서 실무진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진희 기자도 그곳을 떠나서 프레스센터에서 오늘 세계적인 회담을 좀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연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에 가 있는 이수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수아 기자. 네,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9시보다는 조금 늦은 한 9시 10여 분 정도에 그곳을 출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먼저 출발해서 카펠라 호텔에 도착하는 것, 센토사 섬에 도착하는 걸 보고 출발했어요. 굉장히 빨리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한 이유 혹시 전해 들은 거 있습니까? 네, 사실 북한 쪽은 오전 7시 50분부터 앞에 경보울력하고 차량을 대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런 취재진들은 모두 김정은 위원장도 떠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떠나기까지는 25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앞에 주진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미국 측과 미리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곳의 추측이고요.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직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회담을 모두 끝내고 2시에 싱가포르를 떠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체크아웃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혹시 그 지금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이 북한 수행단이 좀 일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수행단도 모두 다 같이 떠난 건가요? 그 사실도 죄송하지만 제대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인트 레지스 호텔 앞은 주변 도로를 모두 통제했습니다. 안에 외부인들이 통행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진들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북한 차량이 떠났던 걸 봐서는 저희의 추측으로는 모두 다 체크아웃을 하고 이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 부분도 더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바람에 얼굴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은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얼굴 표정은 어떻던가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쁘진 않아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측근들도 모두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선당에서는 사실 저희가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얼굴 표정을 보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밝은 표정이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아 기자도 이제 그곳 세인트 레지스 호텔을 떠나서 프레스센터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인트 레지스 호텔은 더 이상 상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이곳에 조금 더 대기를 하다가 확신모를 비상 상황에 대기를 하다가 저희도 프레스센터를 이동할 것 같습니다. 외신 취재 기자들도 그곳을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서부터 밤샘으로 이곳을 지켜왔기 때문에 취재진들도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곧 있을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나가 있는 이수아 기자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은 센터서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됐습니다. 자, 카펠라 호텔 앞에도 우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민지숙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저는 지금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는 거 봤어요? 네, 좀 전에 사이드카가 먼저 들어왔고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차량은요, 보입니까? 김정은 위원장 차량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 김정은 차량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드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탔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죠? 맞습니다. 벤츠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걸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기자들이요 앞에서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 차량도 역시 센토사 섬으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민 기자, 그곳에서도 잘 보이죠? 네, 저희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리는 내외신이 거의 200여 명 여기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가는 입국 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들이 깔려 있고 지금 이곳에 원래 통제될 예정이었던 관광버스 한 대가 근처에 정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내외신 기자들이 이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좀 전에 강력히 싱가포르 관계자 측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 중요한 순간에 왜 그 관광버스는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잠시 뒤에 다시 연결을 할게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차량이 도착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 얘기 조금 더 듣고요.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근희 기자, 이제 다 도착을 했네요. 근데 지금 잠깐 민지숙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민지숙 기자 얘기를 좀 추가로 들어보니까요. 원래 거기를 싱가포르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로 했는데 센토사 섬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일부 예. 좀 통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광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일가족이 타고 있던 소형차들도 예. 그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취재진에 포착이 돼서 싱가포르 정부에 좀 양해를 구해서 현재 그 차량들을 빼는 그런 소동도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 뭐 일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현재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까지 무사히 센토사 섬에 도착하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9시에 모두 숙소를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시차를 두고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숙소가 있었으니까요. 뭐 크게 문제는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막상 이렇게 보시니까 아직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그 하이라이트 장면은 아직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탄 차량들이 한 장소에 집결하는 모습을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평생 남북 문제를 연구해 오셨는데. 예, 저는 이제 그 난감표 예. 국가안보실 2차장이 엊그제 그 싱가포르로 출발하면서 예. 수험생의 마음 같다라고 수험생 마음,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정말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는데 수험생이 하루 전날 그렇게 놀러 나가서 되겠어요. 예.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에 늘 걸리시는군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계속 걸려요. 그리고 지금도 10시에 만나서 오늘 회담이 정말 어떻게 성과를 낼지 정말 수험생의 마음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잘 이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우리 박일학 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성공을 미국은 미국대로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거기에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저는 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말 회담이 잘 돼서 서로가 불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 구조가 정착이 됨으로써 정말 우리는 평화로운 이제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아까 백이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다시 이 비핵화의 문제가 이란에도 이란 핵 협정에도 다시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사실상 이 CBID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죠. 잠시 센토사 섬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보였습니다. 이제 차량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 도로인데 저 도로가 오전 끝나고요. 한 1시쯤에 다시 정상들 차량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차량이 먼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오늘의 이 회담이 성공적이 될 거라고 좀 낙관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밤 9시에 이렇게 외출을 해서 이 가든을 둘러본 이런 것들은 잠시만요. 지금 이제 화면이 보이는 것이 이 카펠라 호텔 앞인 것 같아요. 네, 호텔 입구에 김정은 위원장 차량이 도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멀리서 카메라를 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구조상 봤을 때 카펠라 호텔 앞 현관 앞쪽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카펠라 호텔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센토사 섬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호텔까지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면 이제 뛰어가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춰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진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카펠라 호텔 앞으로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 호텔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만 나홀로 차에서 내려서 같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카메라가 좀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의 모습을 좀 볼 텐데 그 가능성은 뭐 저는 뭐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의전의 형식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에서까지 마중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봤던 것처럼 양 그 대표단들이 미리 그 안에서 이렇게 도열해 있고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앞으로 한 30분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과 미국의 양 정상들이 악수하고 나서는 양 대표단들을 소개시키는 이런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장면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이렇게 도열해 있고 자리를 배치하고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이 30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카펠라 호텔에 민지숙 기자 나가 있는데 다시 좀 연결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저는 지금 카펠라 호텔 건너편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지금 카펠라 호텔이 좀 잘 보이는 것이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주황색 철제 펜스가 사람 키높이만큼 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입하는 차량의 전체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 입구에서 만나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는군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차량이 가장 처음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입니다. 이후에도 출입을 통제하는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서 앞으로 한 10m, 15m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만은 또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도착할 때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이 도착할 때 모습, 분위기 좀 많이 달랐던가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차량은 이곳 입구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곧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말씀드렸듯이 버스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어서 취재진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 그 열기가 가시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을 기다리는 취재진들의 모습은 아주 긴장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세계적인 모습이라 좀 이렇게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담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어떻게 회담 준비가 진행이 됩니까? 공식적으로 백악관이 밝힌 것에 따르면은 10시 15분에 단독 회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동안에 두 정상은 어디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카펠라 호텔 내부 모습은 취재진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두 정상이 어느 곳에서 만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회담 시간 직전까지는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처럼 가벼운 어떤 근황을 묻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회담은 10시 15분부터 45분 동안 열리는 단독 회담. 그것은 이제 시작으로 시작이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의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연출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좀 알고 싶은데 워낙 이제 통제가 돼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것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지금 카펠라 호텔 내부인 것 같죠? 아까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10시 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이 10시이기 때문에 앞서 앵커 얘기했듯이 그 사전에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시에 그 양 정상들이 서로 조우하면서 그때 이제 서로 다 카메라에 앞도는 그 사진 앞에서 포토 섹션을 갖고 그리고 첫 상견례 겸 인사말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것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한 15분 정도 그 같은 의전이 있은 뒤에 단독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회담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취재진 앞에 이 버스가 또 그 시야를 가로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군요.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이 지금 싱가포르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아직 정리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차가 진입하는 장면밖에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안에서의 모습이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회담이 진행되는 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정상은 모두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30여 분 뒤에 두 정상이 첫 만남을 갖고 이제 세계적인 담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회가 어떠냐고 제가 이제 전문가들 소회 좀 들어봤는데 박 원장님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두 정상이 같은 장소에 지금 모여 있어요.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핵 무기를 폐기하거나 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 사례는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공화국, 리비아,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란 정도가 되는데요. 그 대부분의 나라가 지도자의 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제 클레르크라는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가 이 핵 보유하는 게 맞지 않다.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기존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또 사실 리비아는 자기가 추진을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결단을 내려서 기존의 방향을 완전히 이제 바꾼 겁니다. 또 사실 이란 또 이제 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제 2013년에 당선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 핵무기 개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서방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기존의 국가 정책을 진짜 본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역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뭐 상당히 그 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그런 기존 전통의 고수보다는 진짜 우리 뭐 조선이랄까요? 뭐 그 북조선의 역사에 진짜 새로운 획을 끊는 그런 그 과감한 결단. 저는 그런 것이 통 큰 결단이 아닌가, 북한이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세계 속으로 나와서 저는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OECD 20개국 중에 참 G20 속에 남한, 북한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잠시 남았지만 그 사이만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도 변해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현실적인 북한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할 걸 요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어떤 두 정상 모두 담대한 판단을 내려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끼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는 속보로는 두 정상이 성조기와 인공기 앞에서 악수를 하면서 첫 만남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차에서 먼저 내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렸다가 악수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내용의 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인사는 아마 양국 국회 앞에서 공식적인 아마 인사로 이제 시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65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하와이 본토에 ICBM을 쏘네 마네 그리고 뭐 군사적인 옵션을 쓰네 안 쓰네 이런 얘기가 오갔을 정도로 아주 살벌한 국가들 아니었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한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긴 호흡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도 점진적 과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고해 놓은 상황이죠. 오늘 어쨌든 회담 결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쪽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는 도출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간에 얘기하는 확실한 서로 다 만족할 만한 최대한 합의까지 가느냐. 이거는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서로 신뢰를 갖고 논의가 전개 단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가 누구나 그건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러면 체제 보장 문제를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건 역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북미 정상이 만나서 서로 신뢰를 갖고 비핵화를 위한 또 북한의 어떤 변화를 위한 체제 보장을 위한 첫걸음을 띄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지켜보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미와는 관계없이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이죠. 왜 당사국인데 남한 없고 북과 미만 만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의아해하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남한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언보다도 조약보다도 사실 이행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실천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겠냐. 그건 이제 바로 이제 남한, 우리 정부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라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의 모습인데 이 화면이 클로즈업 됐을 때 나뭇잎이 이렇게 살랑살랑 흘리는 거 보니까 지금 싱가포르 굉장히 덥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지만 아침이긴 합니다만은 햇살은 조금 잦아들었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좋은 회담 분위기가 아마 연출이 되지 않는 그런 징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해왔던 양측이 서로 주고받았던 살벌한 말들
모든 것이 이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좋은 분위기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과거의 영상들을 보면서 새삼 달라진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Little Rocket Man, he is a sick puppy.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Setting up meetings right now,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location and date.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양국 최고 지도부의 립장관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잠시 뒤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이뤄지는데요. 앞서 백악관은 회담 순서를 공개했습니다. 두 정상과 통역사들만 자리하는 단독 회담을 먼저 가지고요. 이어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엔 미국 측 외교안보라인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북측에선 어떤 인사가 배석하게 될까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참석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또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의 배석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인물이죠.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해 국제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참석했고요. 중국 다롄 회동에도 수행하면서 북한 정권 2인자로 실세임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 매체는 2인자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후계자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미북 회담에서도 오빠 김 위원장에 대한 밀착 의전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 김성애인가요? 예, 지금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 정상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측 관계자들은 안 보여요, 근데? 네, 일단은 아직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두 정상이 입장하는 시간 전체는 정각에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측 관계자들이 먼저 와서 동선 등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벌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들은 호텔에 도착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호텔 입구에서 지금 이 수행원들, 김영철 부위원장 등 이 측근들이 어떻게 두 정상이 처음 만남을 가질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지금 양쪽에 별도 공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회담장에 그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떨어져 별도 공간에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점검한 뒤에 같이 나와서 조화하는 장면을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다른 장소에 있고 잠시 뒤에 회담 시간을 앞두고 모여서 중앙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인사 나누고 포토 섹션 갖고 같이 걸어 들어가는 양쪽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의장대 사열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회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공식적인 형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CN을 통해서 들어오는 화면을 봤을 때는 이 회담 카펠라 호텔 1층 현관 입구에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이렇게 모두 자리를 하게 되고요. 두 정상이 저 붉은색 카펫으로 좀 들어오는 걸로 좀 보이네요. 예. 네. 미국과 북한이 사실 처음으로 이 정부 간에 협상을 시작한 지가 지금부터 꼭 30년 전입니다. 1988년에 참사관급으로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그것이 1993년, 94년에는 차관급으로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장관급으로 2000년까지 왔는데 이제 드디어 정상 간의 만남으로 이렇게 북미 관계가 강화되고 또 확대되어 왔는 또 고위급화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미국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이 센토사 섬을 라이브로 연결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동시통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 CNN 뉴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뒤에 저곳의 모습을 좀 드러낼 것으로 좀 보입니다. 김일수 시장님, 네. 두 정상이 어떤 표정? 김정은 위원장은 그대로 인민복을 입고 나타날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멜지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관전 포인트긴 합니다. 인민복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인민복을 입는 이유는요. 지금 개혁 개방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과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개혁 개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우리 체제를 완전히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간다든지 자본주의 체제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인민복을 입는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인민복을 입고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CNN의 그 화면을 통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밑에 바닥에 이렇게 사람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깔려져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렇게 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깔려져 있는 부분에 양 정상이 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앙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봤듯이 그 양쪽에 만일 문이 있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정상이 들어와서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서서 악수를 하고 잠시 포토타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회담을 앞두고 회담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또 트위터를 통해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데 김근희 기자 뭐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일단 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진행되기 몇 시간 전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트위터를 올렸었는데 지금 일단 내용을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런 주요 행사들이 있을 때 사전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관련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자, CNN 화면에 지금 이제 이 회담장의 모습과 이 방송이 나오는데 저희들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잘 안 들리는데 There's some degree of confidence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that this is going to go well. In fact, a conversation I had recently over the weekend with a North Korean official essentially told me that it will go well. It's going not, having not going well is not an option from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기자가 나가 있고요. 현장 기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좀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들어봐야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데 저희가 더 잘할 거예요.